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르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0.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3%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회전으로 좀 낮게 나타나고 PBR은 4.36으로 매우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일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뉴스로 호주판 K9 만들 해외 생산기지 완공, 박진우 기자가 조선 BJ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생산 기지를 H-ACE라고 공장을 명명하고 있네요. 이 만든 그 공장은 질롱시는 빅토리아주 수도 멜버른에서 차로 1시간, 아발론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있다. 접근성이 높아 물류 운영과 인력 채용이 쉽다는 게 장점이다. 거기서 만든 K9이 또 다른 데로 수출되는 건 아니겠죠. 호주 만들어가지고 호주에 활용하는 건데 부품 등은 뭐 배로 오기보다는 항공 운송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 방산 수출을 하면서 좀 미국하고 달리 하고 있는 그 방법은 현지 맞춤 생산,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어서 그쪽 나라의 그 일자리도 증가시키고 또 그 제조업이 쇠퇴된 유럽 같은 데에서는 그 숙련공들을 또 키우는 그런 기업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그 방산 제품이 현재 좀 맥히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됩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4천억 원으로 40.8%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67.2% 너무 많게 증가했어요. 이것은 뭐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합병 관계로 재고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매출 원가가 35.7% 약간 그러니까 한 5% 정도 낮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 2.8% 총이익률 상승했고 판매관리비가 50.4%나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2,715억 원으로 71.6%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는 2%가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 0.0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르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2,471억 원으로 34.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의 개입인 마이너스 6.6%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할 수 있고 또는 만약에 그 원재료 가격이 인하가 하락이 안 됐다면은 수주 판매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르프율은 2.5% 상승했고요. 운영경비가 36.9%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3으로 0.08포인트 상승했고 전년도 400억 적자에서 372억 흑자로 193% 전환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무려 2,34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여기에 이제 상품은 제품과 같이 묶어서 표기를 하고 있고요. 반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품이 있고요.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7,34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개별 거를 보면은 수주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약 자산, 미청구공사 계정이 없는 것이 저는 독특하다. 이 수주 산업은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성격 때문에 대금 청구가 안 나가더라도 그 결산할 때 수익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로 해서 많은 수주 기업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물론 제품 상품이 있습니다만은 계획성 상품도 있습니다만은 수주하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계약 자산이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IFRS 회계 쪽에서는 계약 자산을 매출 채권 성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에 일부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인식이 됩니다만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수주사항인데요. 이 수주사항의 작성 방식은 현대중공업과 같이 기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6월 말 그 수주잔고는 60조나 밀려 있습니다. 뭐 3년치가 한 거의 이대로 한다 그러면은 한 7, 8년치는 지금 밀려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으로 표현됐고 상품 매입액도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표준적인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표현되면은 이 제품과 제공품에 상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제품으로 묶어서 표기하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겠습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128억 원으로 38.6%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36.9%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금액상으로 32.4%가 증가했고 가공 비율로는 0.8% 상승, 재료 비율로는 0.8%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재고 증감과 비성분에서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검증을 해보면은 갭이 있는데 마이너스는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398억 원이 더 증가를 했는데 이거를 그 사업보고서 그 주석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추적이 되질 않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통해서도 좀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조금이 아니고 사실은 많이 불투명한 거라고 봐집니다. 요 갭이 PQ 총 제조 비용의 갭과도 일치를 하는 거고요. 생산 재료비하고의 갭 금액과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으로 해서는 일치를 해요. 그런데 2023년 상반기에는 무려 4,908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종속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로 항공 엔진 이런 거로 했는데 방산으로 또 특화해서 하려다 보니까 옛날 그 하나 방산 이런데 자관 흡수 합병을 해가지고 규모를 키운 거기 때문에 이 인수합병에 의한 재고 금액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도 5천억 원대가 나갔는데 60.9%나 크게 증가했어요.
이것 역시도 합병에 의한 증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직원 수는 840명이 증가했는데 연간 평균 임금이 1억 3,6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년 대비 42.5%인데 이거로 상승했는데 이거로 봐서는 합병을 하면서 피합병 회사가 고임금군이 꽤 많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연말 실제 결산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임금이 크게 상승한 꼴로 그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내려갔고요. 수르프율은 올라갔습니다. 역방향이면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가 문제인데 일반 기업이라면 50%가 넘으면 경영권 방어선이 우리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7.4%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또 증가해 버렸어요. 이러면은 이제 자꾸 채권은행에 경영 간섭이 꽤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역방향 정리한 내용인데 네 번째에 해당하겠는데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요거를 회사가 그거 아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한다. 원재료 가격도 올라가고 판매 가격도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반중 추론을 할 수 있겠고요. 그거 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가 뭐 있겠냐? 그러면은 수량으로 산출한 재고 회전율을 보여주면 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데 방산이란 말이죠. 대외 빕니다.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은. 그래서 1, 2차 추론은 하락이죠. 그런데 반증을 하려면 상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적인 반증 추론이 나오는데 물론 판매 가격은 올랐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어쨌든 반증 추론은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뭘 봐야 되겠느냐?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봐야 된다. 그러나 외부에서 알 방법은 없죠. 그런 것까지 공시해주는 기업은 아마 조선천지에 없을 겁니다. 상반기 실적은 2023년도 매출 실적의 48.4%밖에 되질 않습니다. 요걸 감안해 가지고 연말 매출을 예측하게 되는데 슬퍼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한 110%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110% 더한다. 이러면 한 5조 원 할 것 같고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매출이 5조 원을 한다면은 영업이익이 124억 원이 남는다. 자, 5조 원 하는데 124억 남자고 사업하냐? 이게 방위산업이고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첨단 무기 이런 거 팔면 엄청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는데 이게 우리나라 방사는 이게 남는 거 이거 가지고 되겠는지. 자, 어쨌든 싼 가격 싸고 납기 빠른 맛에 한국 거를 채택했다고 그러는데 재고 회전율이 2회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도 말고 2.1회전만 한 4.9%도 노력을 못하겠냐. 지금 제공품이나 뭐 이런 반제품 이런 걸 빨리 만들어서 완납을 해가지고 빨리 대응을 받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5조 한 3천억 정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1,434억 원으로 크게 10몇 배가 올라가 버리죠. 자, 0.1회전 재고 회전율 올라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게요. 그럼 회전율 오른다고 매출이 왜 올라가냐? 여기에 이 경제적인 경제학자의 이론에 근거하고 제가 또 직관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거 재고 금액 곱하기 재고 회전율이 매출 규모다 이게요. 물론 매출 규모에는 마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출 원가 규모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매출 재료비 규모라고 얘기해도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예측은 얘기를 안 했지만은 재고가 크게 증가했었기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크게 감소했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약 매출로 한다 그러면 5조 원짜리 한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6조 5천억을 받아야 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갭이 나온 것은 어쩌면은 뭐 특별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합병에 의한 재고 증가가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그래서 계획할 때도 그게 영향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27만 7,500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15만 원이나 상승했어요. PBR이 무려 4.36입니다. 방산이 잘 나가니까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려 232%가 상승했습니다. 하나가 33.95%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7.56%, 외국인이 36.92%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만 거래가 있을 때만 띄워주더라고요.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